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꾸꾸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꾸꾸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들에게 타겟이 되었고 귀신들에게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꾸꾸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너무나 또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꾸꾸리님께서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또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거진 30년 가까이 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해도 누구나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이들 그냥 움츠리고 계셨다가 또 시들문 듣다 보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꾸꾸리님도 한번 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돌빅님. 예.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갑자기요? 예. 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 신겨! 길이 신겨!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겪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를 하게 됐어요. 중국집 배달 알바를 하게 됐는데 아는 동생이랑 같이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장 형이 오늘은 회식이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면서 밥도 먹을 겸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술도 같이 먹었었어요.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중국 음식이랑 꼬량주랑 같이 먹었었는데 웬만큼 먹다가 끝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워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같이 또 나가서 한 잔을 또 한 상태에서 그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 저쪽에 한번 가볼래?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저쪽에 버려진 집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딸딸하게 좀 취한 상태니까는 제끼 부린 거죠. 그래 가보자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가봤거든요. 근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오, 예. 진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담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쪽에는 가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재미삼아 분신사발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 안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가에서. 그니까요. 근데 배달 알바 하다 보면은 메모장도 있고 그리고 볼펜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때는 그릇도 다 회수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마침 거기 앞에 종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랑 손을 잡고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분신사바 이렇게 주문을 외웠거든요. 주문을 외우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야 분신사바 이거 일본말 아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맞아 형 일본말이야. 그러면은 야 여기 한국인데 왜 일본말로 해?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신발여자 신발남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귀신일 거 아니에요.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예. 하다가 저는 술을 마셨으니까 소변이 많이 마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소변도 보고 그쪽에 있었던 가구들을 막 조금씩 막 부시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갑자기 그 가구들을 부셨거든요. 부신 다음에 그 동생이랑 같이 또 앉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는 호기심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담배도 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담배도 피고 이제 슬슬 그냥 집에 가자 할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술기운도 오른 상태에서 그냥 잠이 들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자다가 가위를 눌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위가 저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귀가 열려요.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고. 근데 그때 당시 여름방학이니까 덥잖아요. 제가 복도식 아파트 작은 방에서 잤었거든요. 아시죠? 어떤 구조인지. 창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뭘까? 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동그란 게 와 자자자작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눈이에요. 눈들이 뽕뽕뽕뽕뽕뽕뽕 하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와. 예. 눈이 열리면서. 그래서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깼거든요. 이게 처음이고 그때서부터 시작인 건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제가 잠을 자다 또 가위를 눌렸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손들 있죠. 하얀 손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 쇠창살 있죠. 예. 그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미친듯이. 방범창 그거. 네, 방범창이요. 그래서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새벽에 눈을 뜬 다음에. 근데 걔는 자고 있더라고요. 형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 그래가지고 통화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게 됐어요. 예. 내가 이런 일을 자꾸 겪는다. 너는 뭐 별일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크게 별일은 없대요. 예. 자기도 그냥 가위는 눌리긴 눌리는데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형이 거기에서 깽판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무슨 깽판을 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취해가지고 크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뭐 했길래?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때려 부셔가지고.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뭐 큰 피해는 없으니까는 그냥 꿈만 이렇게 꾸는 거니까 모르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고서 또 다음 날이 지나서 꿈을 꿔요. 가위가 눌리는데 딱 보면 그냥 여자 느낌이에요. 여자 느낌의 그 형체가 그 방 구석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딨어? 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어딨어? 저는 예, 맞아요. 오. 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찾길래 그러지? 뭐지? 근데 가만히는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지? 뭘 찾지? 뭐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점점 갈수록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 혹시 메탈 슬러그 보시면은 그 뮤턴트 아세요? 자폭하는 뮤턴트? 알아요. 게임. 네, 메탈 슬러그 게임이요. 자폭하는 뮤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벽에 붙어가지고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해요. 맞아. 네 발로. 근데 그 여자가 사방팔방 돌면서 그 발걸음으로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진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벽을 기어서? 네, 벽을 기어다니면서 또 어딨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뭘 도대체 찾는 거지? 뭐지?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움직이는 거를. 근데 입 쪽이 바늘로 이렇게 꿰매듯이 입이 꼬매져 있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발음 자체가 뭉개져서 어디서 이렇게. 네. 근데 눈 쪽도 그냥 새까매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또 저는 잠을 깨서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어김없이 또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요번에는 이 꿰맨 실 같은 게 풀려져 있어요. 근데 바늘 꼬맨 자국 아시죠? 점점점처럼. 예. 그 점점점 사이로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더니 이 안에서 눈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딱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기절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그 동생한테 마침 딱 부재중이 찍혀있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나 그거 방법 알아냈어. 쫓는 방법 알아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야야 빨리 알려줘 야 빨리 알려줘봐.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옛날 접시 있잖아요. 네. 대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릇 3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고춧가루, 하나는 간장, 하나는 소금 이렇게 해서 그 현관문 앞에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알겠어 한번 해볼게.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잠을 잤는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나는 자고 있는데 귀는 또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도 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엄마가 되게 막 바쁜 듯이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아이고 이제 꿈도 안 꾸네. 그냥 그러면서 근데 왜 귀는 들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요리를 딱딱딱딱딱 하면서 간장이 없네? 고춧가루가 없네? 소금이 없네? 밖에 있네?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팔팔 끓이더라고요. 냄비에다가. 뭐야 진짜. 예. 그러더니 똑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저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했는데 느낌상 입만 뻐끔뻐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들 들어갔는데 분명히 엄마예요. 엄마인데 접시에다가 팔팔 끓인 그 물 있죠. 소금, 고춧가루, 간장. 네. 그거를 갑자기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아들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먹어. 계속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 먹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 안 먹는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제 양 볼을 딱 하면은 오 되면서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안 먹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코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예. 코에다 막 그럼 끄륵 하면서 코가 엄청 막 맵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면서 잠을 딱 깼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콧속이 딱 뜨거워가지고 뭐지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제 코를 받쳤는데 코에서 이제 코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예. 뭐야 하면서 불을 딱 킨 다음에 코피를 봤는데요. 코피가 시커매요. 근데 떨어져서 바로 응고되는 거 아세요? 코피가. 바로요? 네, 끈적끈적하면서 응고되는 코피. 그러면서 진짜 내 몸 상태도 왜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겪는 건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네가 몸이 허해져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구영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이제 고2 되는 날 봄방학 때 애들끼리 저수지로 놀러를 갔는데 그 저수지가 아시다시피 깊은 곳은 굉장히 깊고 얕은 곳은 또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놀고 이제 애들 무리들은 저쪽 끝에 찍고 오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앞으로 쭉 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그 뻘 같은 곳에 발이 쑥 빠지면서 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제가 막 허우적댔는데 친구가 제 머리끄덩이를 자꾸 이렇게 딱 건져주더라고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래? 하면서 그날은 그냥 수영을 그만두고 집에 갔는데 한번 물에 빠졌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이나 자야겠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 잠들었는데 일이 또 시작된 거죠. 이제 제가 딱 자고 있는데 예. 그 저수지에서 제가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저수지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저 끝에 사람 형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 형체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저한테 와요. 슥슥슥.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는요, 이게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 상태에서 제 앞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계속 제 주위를 뺑뺑뺑뺑 맴돌아요. 주위를 뺑뺑뺑뺑 맴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사라지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또 사라져가지고 저는 또 눈을 뜨게 돼서 아이고야 또 뭔 일이래 하면서 또 그 다음날 시간이 돼가지고 밤이 찾아와서 또 잠을 잤는데 요번엔 또 창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를. 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또 뭐지? 요번엔 왜 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안 들어오길래 저는 그냥 안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점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얼굴을 쓱 빼고 또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쓱 빼고 그러더니 갑자기 찾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았다고. 왜 날 찾았다 그러지?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뭐야 하면서 제가 또 잠을 또 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잤다 깼다 그러니까 막 몸도 막 쇠약해지고 이제 잠도 잘 못 자니까는 점점 제 몸이 쇠약해졌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도 해보고 그냥 헬스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냥 몸만 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뭐 건강해지는 느낌도 별로 못 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해가지고 또 잠을 자게 되는데 요번에도 제가 저수지에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저수지 쪽으로 점점 들어가더니 목좀 물이 차니까는 이 답답해져가지고 뭐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 생각으로 또 계속 걷고 있어요. 계속 걷고 있는데 이제 한 입, 코, 눈까지 딱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욕조예요. 욕조에 그 물바다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꼬르륵 잠수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했던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가 계속 끄집어내려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빳빳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저 막 꼬르륵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심호흡을 했죠. 엄마 뭐야 왜 이래? 나 미쳤나봐. 그랬더니 엄마가 너 갑자기 자다 말고 욕조에 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냥 씻거나 그냥 물 받아놓고 뭐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꼬르륵 잠수 상태였던 거죠. 숨도 안 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거는 좀 아니다 싶어 진짜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무당집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냥 느낌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약간 좀 그런 무당분이셨어요. 그 머니를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 무당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너한테는 지금 장군신이랑 백호가 와 있다는 거예요. 장군신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었대요. 칼을 들고 옆에는 백호가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왜 나한테 백호가 있고 왜 나한테 장군신이 있지? 그러더니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래줘야 된다고. 지금 화가 몹시 나 있는 상태라고 이거 달래주고 빨리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를 보니까는 갑자기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때가 2008년도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달라. 한 3천만 원 돈이네 지금으로. 이렇게 내가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몹시 힘들어진다. 내가 몹시 아파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를 구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부모 가정이라 가지고 엄마가 그 남자친구분한테 돈을 빌리신 거예요. 아이고 예. 네, 돈을 빌리신 다음에 그럼 빨리 날짜 잡자고 애 죽겠다고 이러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이 일주일 정도 후에 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시간은 그냥 점점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또 괜찮았거든요. 한 일주일 기간 동안은.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 정도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랑 엄마랑. 예.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탁탁 치면서 어이 애기 엄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엄마는 옆에 있는데 왜 나한테 애기 엄마라 그래? 아이고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못 봤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 가시냐고 지금 뭔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해가지고 무당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당한테 간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야? 예.
응.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는 방향을 틀었죠. 그 할아버지 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더니 너 좀 볼 줄 아는구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를요? 그랬더니 영귀라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영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귀라는 귀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귀라는 게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이게 영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아, 괴이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종류를 그냥 영귀라 그런대요. 그냥 애매한 귀신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 할아버지는 또 뭐야 하면서 할아버지는 나 안 무서워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아니 뭐가 무섭냐고 뭐가 무서워 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할아버지인데 옆에 장군이신다고 백호 안 보여? 그랬더니 참 무슨 백호랑 장군이신이 있냐고 네 옆에 할머니랑 개 한 마리 있다고 흰 개 한 마리 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뭐야 이거 왜 할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지금 지팡이 들고 있다고 지팡이랑 개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 인상착이랑 그 얼굴을 물어보니까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오. 그리고 옆에 그 강아지는 생김새랑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키웠던 개였던 거예요. 댕댕이가? 네, 몽이였거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동시에 몽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몽이는 왜 내 옆에 있고 이 할머니는 뭔데 왜 내 옆에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너한테 원한이 있다. 지금 뭔가 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강아지는 자꾸 너를 지켜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왜 한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왜 한 존재는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연기들을 자꾸 저한테 들러붙게 한 거예요. 딱 그냥 꽂아 넣는구나, 계속 그 할매가. 네. 계속. 와.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그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 버려진 집의 주인이었고 그 강아지는 저를 계속 지켜주려고 예. 그러니까 몽이는 저를 계속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할머니 자체가 힘이 세니까는 조금 힘들었나 봐요. 네. 그 몽이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 할머니랑. 그래서 할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왜 얘한테 자꾸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가 내가 살던 집에 와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했다. 너 같으면 참을 수 있겠냐. 얘가 여기서 내가 아끼던 물건들도 다 막 부셔놓고 막 소변도 막 아무데나 싸놓고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저 할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조금 좋은 데로 한번 가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나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절대 못 간다고 지금 얘한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 나는 못 간다고 나 얘 옆에 계속 붙어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저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좀 살게 됐거든요.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했죠. 그 무당한테 원래 가려고 했었다. 근데 할아버지가 붙잡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누구냐고 그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빡빡이 아저씨인데요? 문어 아저씨인데? 그랬더니 걔냐고 그런 애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찌감치 학교 취업을 보내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취업 신청을. 그래가지고 취업 신청을 해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가는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전국 익산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냥 대충 면접을 봤는데 그냥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서 일을 하면서 실습생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실습생이니까. 그래서 그 실습생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실습생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약간 좀 대표급 있잖아요. 그 대표급인 사람이 이제 실습생도 웬만큼 조금씩 들어오니까는 술을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대표라는 분이랑 술을 또 마시게 됐어요. 술을 마시면서 기분도 좋고 막 얘기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이제 실습생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또 폐가를 가자는 거예요. 오. 폐 건물을. 자기가 전에 살던 동네에 이런 폐 유치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존심을 건들더라고요. 아, 남자가 그거 하나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야 그냥 가 그럼.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안 됐는데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형차가. 예. 근데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말렸어야 됐는데 뭐 일단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슬슬 저는 몸이 좀 아파오더라고요.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점점 제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을 감고 그냥 가자 이렇게 계속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커브를 틀자마자 그 세 명이 동시에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앞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그 친구가 쭉 밟고서 그냥 섰어요. 딱 섰는데 경찰이 이렇게 딱 오더니 그때 당시에 후 불어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음주 단속 기계를 딱 갖다 대더니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단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야 뭐냐 이거? 야 왜 음주 단속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야 나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차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 저는 있었고 그 세 명은 내려가지고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둘러보고 오면서 별거 없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저희는 또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숙사로 돌아가서 잠을 잤는데 근데 이게 잠을 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계속 깨름칙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안 좋네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또 지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네. 결국엔 세 명 다 그만두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청이랑 헛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게 기계 소리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갑자기 야 쿠꾸라 하면서 형체가 싹 지나가요. 형체가 싹 지나가면서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시선을 돌리면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그때가 마침 딱 신종플루 예방접종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전원이 다 했는데 유일하게 저만 걸려버린 거예요. 신종플루가. 그 백신을 맞았는데 못 이겨냈는지 이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개이한 일들이 좀 벌어져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열은 40도까지 그때 당시에 40도면 엄청 높은 열이거든요. 지금도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때 저 진짜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 신체 장기가 조금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네. 그 고열로 제 귀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눈 쪽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은 안 좋아지고 귀도 좀 안 좋아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지내고 있거든요. 일단은 꾸꾸리님께서 버려진 폐가를 갔던 게 너무 또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어차피 겪으신 이야기도 많고 다음에 또 이야기 네. 해주실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다음에 네네. 꼭 다음 이야기도 들려주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이렇게 제 방송 봐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꾸꾸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묘사하셨어요. 귀신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무섭게라든지 그렇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또 겪었던 이야기들도 또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